이번 시간은 전산세무회계 실습에 들어가는데요. 실습은 교재 267쪽입니다. 실기종합 실습문제. 자, 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선 회사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부터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이 부분은 우선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연결하시면 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K랩 수업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새로이 풀이를 할 때마다 다시 새로이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게 사용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시려면 이게 개인으로서 회원 가입을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험 정보에서 각종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 그리고 답안 발표, 합격자 발표 등을 볼 수 있고요. 수험표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K랩 다운로드 이걸 이용하셔 가지고 셋업을 실행하시면 이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하는데 교재 풀이에 대한 실습 데이터는 출판사로 들어갑니다. 도서 출판 다음 들어가서 이 도서 출판 다음에서 요 자료실에서 보면 백데이터 자료실이 있습니다. 백데이터 자료실에서 우리가 전산세무회계 2급이니까 여기 있는 35번에 링크되어 있는 자료죠. 마스터 전산세무 2급 백데이터. 여기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하단 부분에 링크되어 있는 첨부 파일 이것을 다운받아서 실행합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이 자료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재 데이터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 설치된 자료는 내 컴퓨터의 실행을 하고 나면 내 컴퓨터 C 드라이버 K랩 DB K랩 데이터베이스 K랩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바로 폴더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다음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급수는 전산세무 2급에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실행해 놓은 파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 F4 회사 코드 재생성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 코드 재생성 이렇게 작업했을 때 실행한 파일에 관계된 회사 데이터를 다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에 맨 초기 실행이어서 이 회사 코드 재생성을 했을 때에 이 회사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1001번 해서 회사명, 법인 사용하고 사업연도와 사업자 번호까지를 등록해서 이걸 닫고
다시 그 등록한 회사로 선택에 들어가서 회사 등록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 이걸 실행하면 생성이 되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와 이 교재에 있는 자료의 기출문제 데이터를 먼저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그래야지만 뒤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실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기초정보관리에서는 새로이 회사를 하나 등록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회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산세무회계 2급 회사 코드는 우리 교재 내용 268페이지 보면 3001번에 회사 등록을 새로 하라 그랬죠. 회사 등록 들어가서 3001번 회사를 새로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 미래산업 법인 사용 사업연도는 제6기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사업자번호 50681742218 다음은 법인 등록번호 112 113 114 115 6 예. 대표자 성명 김태균 대표자 주민번호 640 523 1790 512 대표자 외국인 여부 보로하고 사업장 주소 대구 북구 옥산로 53 본점 주소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컴퓨터웨어 그리고 주 업종 코드 여기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일 때는 여 아니면 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업연월일 2012년 4월 1일 다음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F2번에서 북대구 본점 관할 세무서 북대구 지방소득세 납세지 대구 북구죠. 여기에는 뭐 시험에서는 여기는 해당 사항 안 되니까 취소를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항을 등록해 주시고 다음은 이렇게 회사 기본 사항을 등록하고 난 뒤에는 새로이 방금 등록한 회사 3001번으로 접속해서 들어갑니다. 3001번 새로이 등록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등록 후에는 다음은 우리 교재 271페이지 보면 환경 등록이 있죠. 자, 이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환경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회계 환경으로 수량은 자릿수를 소수점을 쓸 거냐 쓰지 않을 것이냐 단가에 대해서 소수점 자리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다음 매출 시에 이 상기업은 제품 매출이 되었지만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제품 매출 을 주 과목으로 쓰겠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로 매입은 상기업은 상품이겠지만 제조업은 원재료
이렇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의 기본 과목이 이 과목으로 생성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신용카드 매출은 거의 뭐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에서 결제가 된다라면 외상 매출금. 그 외에는 미수금을 그냥 둬도 되고,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이 카드 결제하는 것으로서 이건 주로 원재료 매입보다는 경비 지출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 외에 추가 계정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표 유형에서 카, 과, 형, 과 등의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할 거냐. 예를 들어서 55,000원 이렇게 치면은 공급 가액을 5만원, 세액 5,000원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되고, 미포함 해놓게 되면, 미포함으로 해놓게 된다면 그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5만원 입력했을 때 세액이 5,000원 오는 형태로 카, 과나 검별, 과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료 사용 여부. 불공제 사유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 접대비가 제일 많더라. 그럼 4번을 잡아놓게 되면 매입 불공했을 때는 전부 4번으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유가 된다면 변경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단가 표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성실신고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표준 제보제표는 일반 법인이냐 또는 금융회사냐 구분하는 유형이고, 다음 건물 이외에,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이니까 그 외의 자산들의 상각 방법은 뭘로 쓸 거냐. 전표 입력할 때 이 보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의제 매입 공제율. 자,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업으로서 104분의 4를 쓰겠다.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을 쓰겠다. 불이스크랩 등도 103분의 3을 쓰겠다. 중고자동차라고 한다면 109분의 9, 음식업 법인이라면 106분의 6, 음식업 개인이라면 108분의 8, 이렇게 해서 공제율을 설정해 두게 되면 자동 인식되어 들어가고요. 원천에 와서는 급여 산정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이런 내용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세무 2급은 법인은 해당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편의에 맞게끔 기본을 세팅하는 과정이 환경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은 한 건 한 건별로 첫 번째 111번, 여기는 교재 272페이지에 있죠. 일반 거래처로서 범어산업, 여기는 매출처면 1번 매출, 사업자번호 504-81-23635, 대표자 성명, 전병률, 업태는 제조, 종목은 포장, 그리고 주소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활용 등을 위해선 밑에 하단 부분에 상세 입력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걸 관리하고자 할 때는 상세 입력 안함을 풀어서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 부서 사원, 그리고 업체 담당자 연락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용 이렇게 해서 담당자명,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에 꼭 들어가야지만, 전자주소가 들어가야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처별로 이걸 다 확인해서 해주시고, 시험에서는 보통 이걸 다 막아두고 상세 입력 안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처별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112의 주, 수성 페인트, 여기는 매출이죠. 사업자 번호가 504-82-45965,
504 82 45 956 대피자 성명 등을 넣고요. 다음은 113 지산 7강 주 매출 사업자 번호가 503 02 22429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주소를 다 찾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114 법물금속 역시 매출 501 27 55650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주소를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15 두산상사 매출 사업자 번호 등을 다 입력하면 되겠고요. 116 황금상사 매출 사업자 번호부터 주소까지 입력하고요. 117 신천포장 매출 사업자 번호 등을 계속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출처를 120분까지 넣어주시고 다음 매입처는 211 신암전자 2번 매입에서 신암전자 501 02 93 971 대표자 성명 김시현 업태 제조 종목은 컴퓨터 부품 이런 형태로 매입처 211부터 221까지 등록하시고 다음 금융기관은 이걸 등록할 때 페이지를 요 금융기관 페이지로 활용하시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페이지를 활용해서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99800 코드 번호가 99800 98000인가요? 네. 98000 대구은행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 계좌번호 1000-999-103050 등 이렇게 제시된 자료를 넣으면 되겠죠. 중앙은행, 유효은행 넣어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로 해서 여기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99600 신용카드에 99600 거래처명은 BC카드 매출일 때는 1번 매출로 하고 매출은 반드시 가맹점 번호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37298-621 이렇게 해서 매출 BC카드, 대우카드, 하나카드, 전자화폐를 넣어주시고 다음 매입은 매입은 5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BC카드다. 그럼 99700 BC카드 2번 매입에서 매입은 반드시 여기 3번의 카드 번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4582 3242 1480 4548 이런 형태로 해서 카드 유형은 일반 사업자용
경비 결제 카드면 사업자용 카드, 복지 카드일 때는 복지 카드가 되는데 대부분 3번 사업자용 카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거래처 등을 넣어주는데, 이것을 등록해 놓은 자료가 우리가 3002번에 가보면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계정과목 적용 등록으로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적용 등록은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여기 계정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계정 체계별로의 과목 코드 구성이 나와 있고, 개별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하면 당좌자산으로, 재고자산이면 중간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붉은색 계정 과목은 현재 보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Ctrl F2번,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Ctrl F2번 키를 이용하시면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창이 활성화되어서 수정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동부채 하면 중간에 유동부채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문제 3번, 교재 276페이지입니다. 문제 3분의 1. 제조경비 코드 내에서 피복비를 만들어라. 제조경비는 여기 501 제조원가에 경비 과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재료비, 다음에 노무비, 다음에 제조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제조경비로 내려가면 중간에 이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비워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피복비 이렇게 과목을 만들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부분이 피복비로 바뀌어집니다. 구분은 제조경비에 해당하고, 이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될 때의 적용은 제시하면 수정해주면 돼요. 피복비는 현장 작업복입니다. 구입이다.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쓰는 적용 내용은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2번 104번에 재예금 과목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보통예금에서 차감. 여기에서 104번을 치면 104번으로 바로 이동이 되죠. 여기 재예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과목을 수정을 하고 차감 계정으로 하며, 어디에서 차감할 거냐, 관계되는 계정 코드는 이게 차감으로 하고, 관계 코드는 보통 예금 103번에서 차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과목을 수정해 주면 이 국고보조금은 103번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 138번에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라. 전도금이 현재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얘를 수정할 때는 Ctrl F2번 눌러서 이 창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소액현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다음은 966번. 그래서 사용자 설정 과목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평가 손실, 성격을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195번에 195번 설비장치, 이 계정 과목을 시설장치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197번에 사용자 설정 과목을
국고보조금 도로 수정하고 성격은 차감 계정으로 바꾸어주고 관계 코드는 195번의 시설장치에서 차감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국고보조금 금액은 195번의 시설장치 차감 계정으로 이것이 무적 관리가 되어 들어갑니다. 다음은 정기분 재무제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 환경 등록, 기초정보 등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유동자산, 당좌자산 등의 집계 계정은 여기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계산해 놓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그래서 현금부터 계정과목 현금 1462 영세기는 단축키가 플러스 키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103062 다음은 정기예적금 1억 5천 다음 외상매출금 한글로 해서 선택을 해 오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15538 다음 받을름 10638 다음은 미수수익 260 단기매매증권 1550 임직원 등 단기채권 2460 재고자산으로서 제품 8770 제공품 60만원 원재료 46478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국고보조금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을 다 넣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입력할 때 좀 더 넣어보면 장기대여금 99740 매도가능증권 178로 씁니다. 20만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28400 토지 345600 건물 4억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걸 치게 되면 옆에 관계 코드가 나오죠. 참고사항. 건물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건물 이 코드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 해당 과목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연결 지어 줘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3600 이런 형태로 해서 사변 걸 다 입력하시고 또 대변 걸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입력을 끝내고 나면 입력이 완료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끝냈을 때는 반드시 요 대차 차액 요 부분이 0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차 차액이 0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에서 입력할 때는 반드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계정 과목별 금액 입력 작업을 마치고요. 계속 연결해서 보자면, 정기분 이제 손익계산서 들어갔을 때,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이제 281쪽이죠. 먼저 제품 매출, 제품 매출 금액은 7778,700. 다음은 제품 매출 원가, 요건 매출 원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기말 제품은 이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자동 들어오죠. 기말 재고액은 재무상태표 자료가 자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22830, 그리고 당기 제품 제조 원가 6890500, 기말 제품 자동 들어가서 확인해주면 매출 원가가 6904560으로 계산되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이 874140 됐고, 다음은 급여부터 하여 이 과목을 계속 입력을 해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97178 등 해서 마지막 법인세 등까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입력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 이제 3002번 데이터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실습을 다 해보시고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법인세 등까지 넣어서 최종 당기순이익을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의 입력에 들어갑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와서는 여기는 지금 제품 매출 원가의 사용 여부가 불어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집해서 여로 변경시켜 주시고, 그래야지만 제품 매출 원가 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가 명세서도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여로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기말 제공품이 변경되어 들어왔죠. 그러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원재료비, 기초 원재료가 136만원, 당기 원재료 매입 6108 960, 기말 원재료는 46478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이것도 재무상태표에 있던 게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가 넘어온 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6063 842 됐고, 노무비로서 임금 250 960, 다음은 상여금 30693, 다음은 제수당 해서 가서 수수료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기초 제공품은 여기 6번에다가 오른쪽에, 왼쪽에 넣는 게 아니고 기초 제공품은 6번에 여기 별도로 넣어줍니다. 기초 제공품 200, 기말 제공품은 자동 반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 명시에서 전체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제조원가 명시에서 이 내용을 다 입력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최종 금액이 일치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입력이 완성된 화면입니다. 다음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 정기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89140 당기순이익 넣어주고 처분 내용이 있으면 또 반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 이월.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대해서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로 들어가서 당좌 예금 여기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F2번 해서 대구은행 금액은 103062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F2번에서 거기 내역별로 금액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다들 넣음 해서 여기도 F2번에서 과목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다들 넣음, 외상 매입금, 선수금, 장기 차입금은 F2번 장기 차입금. (99740) 들어왔으면 탭 눌러서 오른쪽으로 세부 내역 들어갑니다. F2번 뉴욕은행 이 103300 다음은 F2번 대현공구 3천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정기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구분 관리하는 요 서식이 이제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죠. 이렇게 하면 정기에서 이월된 기초정보에 대해서 관리가 다 되었고 이제부터 전표 입력 실습을 해서 이제 결산을 진행하는 걸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전산회계 2급이나 1급 과정에서 이걸 충분히 다 익혔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